비판적으로 듣다, 논리적으로 말하다. 우리 비판적 듣기와 논리적인 말하기가 중요한 토론, 이제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톱어볼게요. 우리가 배울 단어는 8단원입니다. 선생님이 이름들을 인용해 봤어요. 설득이라는 이름의 창과 방패. 마치 토론은 경쟁적 말하기로서 마치 공격하는 창과 그걸 잘 방어하는 방패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적절한 비유 같아요. 그리고 1단원, 토론과 논증. 소단원 1은 토론과 논증이에요. 토론에 대한 아까 개념들, 그리고 이론들, 논증에 대해서 샅샅이, 낱낱이 한번 살펴보려고요. 여러분들 여기다 써주고요. 자, 선생님이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시간이 들고 힘들었지만 국어교과서 12종을 종합해봤어요. 교학사,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에서 나온 2권, 신사고에서 나온 1권, 지학사, 창비, 천재교육의 2권, 해내메듀의 1권, 이렇게 한 12종을 봤거든요. 그 이유는 토론 이론들이 다양하고 비슷한 용어들로 혹은 다른 용어들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보고 나서 여러분들 토론 개념들을 좀 더 쉬운 용어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론들도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믿고 토론 이론 총정리죠. 이 4장 안에, 이 4쪽 안에 모든 고등학교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그럼 힘을 내서 시작해 볼게요. 신나게 가봅시다. 자, 토론이란 아까 처음 나왔던 거 배웠죠? 토론을 모르면 안 되니까 토론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개념. 자,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찬반 경쟁적 말하기죠.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타당하고 충분한 논거, 우리 아까 봤던 내용들 나오네요. 뒷받침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까요? 자, 토론 배웠잖아요. 그럼 CF 참고해서 토의라는 게 있죠. 토의와 토론의 차이점은 뭘까? 방금 나왔던 말에 있어요. 토의는요, 협력적인 말하기예요. 근데 토론은 경쟁적인 거죠. 그런데 2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2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2가지 성격이 다른 거죠. 하나는 협력으로, 하나는 경쟁을 통해서.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목적입니다. 목적. 사회적 쟁점이나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절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사회적 쟁점이나 문제들을. 자, 그럼 특성 볼까요? 특성. 토론자들은 토론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 경쟁적이고 서로 대립해야 되겠죠? 대조적이어야겠죠? 자, 2번. 주장에 대해서 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당성을 상대방한테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3번. 상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4번째. 근데 그냥 막 싸우듯이 말하면 안 되죠? 서로가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규칙의 준수 여부는 승패 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토론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4번 종류입니다. 종류, 진행 방식에 따른 토론의 유형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이번에 할 거는 반대 신문식 토론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옆으로 가볼까요? 자, 옆에 가면 토론 발언의 종류와 성격이 있네요. 보통 토론들의 공통점입니다. 입론과 반론과 교차신문. 이 교차신문 공통적인가요? 다른 토론, 교차신문 토론에서 나오는 건데 발언의 종류를 한번 파악해보는 거예요. 자, 입론은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 찬성 측이 말하는 게 맞다는 것을. 반대측도 마찬가지예요. 자, 반론은 상대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요 아래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밝히면 돼요. 교차신문은 상대방의 입론에서 내세운 주장, 이유, 근거 이런 것들. 이거 논증이죠? 논증을 반박하기 위해 이거예요. 따져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자, 그러면 이게 토론의 개념, 목적, 특성, 그리고 종류, 그 다음 발언의 종류의 성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번째 토론을 알았어. 그럼
그럼 토론 진행의 원리와 전략을 좀 알아야겠죠? 자, 절차가 있네요. 입론 마찬가지인데 다시 복습해 주는 겁니다. 여기 새로 나온 게 질문, 답변, 최후 변론이죠? 자, 입론, 자신의 주장을 밝힘, 반복, 복습입니다. 반론은 상대 측 주장에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거죠. 자신이 옳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질문과 답변. 질문은 상대편의 논거, 근거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의문 제기하는 거죠. 답변은요, 상대층이 제기한 반론에 우리가 옳다는 답변을 하는 거죠. 자, 최후 변론은 정말 진짜 최후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 자기 발언 내용을 정리, 이렇게 하면서 끝내주는 거죠. 그렇다면 절차가 있으니 규칙도 있지 않을까요? 규칙 봅시다. 규칙, 찬성 측, 반대 측 모두에요. 동일한 발언 기회가 있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뻘소리 하면 안 돼요. 토론에서 벗어난 말은 노노. 세 번째, 토론 참여자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 자기 의견을 말해야 돼요. 패스하거나 지나치거나 말하지 않는 건 안 돼요. 자기 의견을 잘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번째, 이런 것들, 이런 매너 없는 행동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설득 전략도 있겠네요. 이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다양한 게 있지만 한번 같이 세 개만 볼까요? 정의. 자, 정의 뭡니까? 논제에서 사용된 개념의 뜻, 개념의 뜻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지 혼동이 안 일어나겠죠? 같은 용어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논증. 자, 전제, 여러분들이 세운 전제를 근거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주장을 증명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유도요. 요거 말하는 겁니다. 자, 예증은요, 예를 들어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실제 구체적인 사례. 자, 그렇다면 절차와 규칙도 배우는데 참가자의 역할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참가자 역할. 자, 여러분들이 찬반에 속한 토론자라면 자, 논제 분석하고 쟁점을 파악한 다음에 토론에 임해야 합니다. 그럼 그 쟁점에 맞는 자기의 주장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논거, 뒷받침 논거, 근거도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 주장을 들으면 적절히 논박도 해야 되죠. 그리고 예절도 잘 지켜야 되겠죠? 상대방 발언을 잘 듣고 자신이 더 잘 말하려면 그리고 순서나 이런 규칙도 잘 따라줘야 돼요. 사회자는요, 토론을 공정하게 그리고 원만하게 진행해 줘야 돼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딴소리 하지 않게 주제에서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게끔 해주고 그게 진행이 원활한 거죠. 그리고 맥락을 놓치면 흐름을 요약해서 알려주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질문, 이거 무슨 말이냐고 혹은 논의의 진행을 도와줘야 되겠죠. 어디가 막히면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청중은요, 이런 사회자가 진행하는 토론에서 토론자들의 찬반 의견을 잘 듣고 논제와 관련된 정보를 듣고 객관적 입장, 어디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정확성, 타당성을 평가해야 돼요. 논거요. 그래서 논제에 나온 내용과 찬반의 주장과 그리고 그들의 근거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어디가 이겼는지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여태까지 했지만 논제와 논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논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잡고 가자고요. 논제와 논거입니다. 논제, 토론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토론의 주제나 제목입니다. 그럼 이 토론의 주제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조건이 있네요. 어떻게? 평서문이어야 됩니다. 평서문. 의문형? 안 돼요. 명령형? 안 돼요. 평서형으로 딱 끝나야 됩니다. 사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자, 긍정문 형식이어야 돼요. 사용제도를 폐지하면 안 된다. 긍정문으로 해야 한다. 자, 시의성. 밑에 있죠? 시대의 적절 사회적 관심과 부합하는 것들을 해줘야 합니다. 사용제도는 여전히 이슈죠. 그리고 가치 중립적이어야 돼요. 뭐 이런 건 안 되겠죠. 사람의 인권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용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거기엔 사용제도가 나쁘다는 가치가 들어가 있죠. 그럼 안 돼요. 자, 하나의 주장이어야 돼요. 여러 가지 주장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논제의 종류, 이거 중요하죠. 자, 논제의 조건이 맞았으면 종류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가 있습니다. 사실 논제는 논리적인 사실, 그러니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예요. 예를 볼까요? 강력한 처벌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참인지 거짓인지 밝힐 수 있어야겠죠? 자, 가치 논제는 어떤 가치가 더 나은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보는 논제입니다. 요거 보세요. 예. 환경 보존이 개발보다 중요하다. 과연 환경 보존이 개발보다 중요할까?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것들. 자, 정책 논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공공성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문제점과 실질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논제입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아니다. 찬반. 그렇다면 이런 논제가 정해졌다면 여러분들 논거를 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설득하기 위해서는 나와 있네요. 주장의 타당성, 옳은가, 신뢰성, 믿을 수 있는가, 적합성, 이 논제의 이 근거가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 자료라는 거죠. 논거의 종류 중요하겠죠? 논거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사실 논거와 의견 논거가 있습니다. 자, 사실, 통계, 사례 등 구체적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의견 논거는 자, 여기에 전문가나 권위자의 주관적인 생각 판단이지만 이 전문가나 권위자는 그 분야에 아주 제대로 배운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주관적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소견, 의견 논거를 다른 말로 소견 논거라고도 합니다.